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유쾌하고 행복하십니까? 어느 정신과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느라고. 정신과 의사조차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때려 뗄 수 없는 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많죠?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적으로는 편안한데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이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을 듣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의사분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저조차도 우울할 때가 많아서 저는 퇴근 후에 수영을 하고 끝난 다음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탐독합니다. 그 책을 잡으면 어느 순간 우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아무 곳이나 무작정 여행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로 마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처럼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백제병원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분께서 세바시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사소한 것, 작은 것을 섬세하게 살피고 섬세하게 살핀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요소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개 적어봤습니다. 별, 하늘에 떠 있는 별, 가만히 응시해 보셨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도 있다시피 저 별 속에 여러분들의 추억을 하나하나 담아서 살펴보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여름에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누워서 친구들과 함께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약돌, 강가에 또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조약돌에서 사랑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 돌을 하나 주워서 적당한 곳에 올려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리저리 살펴봤을 때 그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됐을 때도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 마찬가지죠. 먹구름이 껴있는 하늘도 있고, 또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하늘이 아주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데, 또 어떤 때는 푸른 창공을 바라보고 또 그 푸른 하늘에 가을에는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는 모습도 떠올려 보게 될 것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개미를 관찰했는데, 여러분 개미 관찰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길가를 가는데 개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계속 옮길 때 어른들은 비가 오려나 라고 합니다. 개미 떼가 때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비가 오는 기상을 감축하는 어른들은 근거를 어디에 두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고요. 여기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자네 취미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종로서적,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요, 종로이가 종로서적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곤충, 여러분 매미
잡아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도대체 매미가 어디에서 어떻게 저 큰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버마제비라고 하는 사마귀도 한번 살펴보고, 풍뎅이도 살펴보고, 여름 가을쯤에서 곤충들을 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우울한 마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제일 많이 거론하는 것은 들꽃이겠죠. 이름 모를 들꽃. 요즘은 민들레, 제비꽃이 보라색과 노란색을 띠면서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습니다. 들꽃을 보면서 여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잡념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보름달, 반달 정도 생각하지만 초승달, 금음달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만드는가도 생각해 보는 거 흥미롭지 않을까요? 순간적으로 보지 말고 며칠을 계속 거미를 관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입니다. 먹이를 어떻게 먹는지, 또 먹이가 어떻게 거미줄에 걸리는지, 또 거미는 밤에도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폐유지라고 했는데, 저것은 스티브 잡스가 늘 폐유지를 뒤졌다 그러죠. 거기에서 디자인 힌트를 얻었다라고 했고요. 남들이 버린 폐유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흥미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시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항상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시만 생각했는데, 이제 시인의 상상의 세계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늠해보고, 이 부분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하면서 한 편의 시를 감상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치료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소한 곳 섬세하게 살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빙굴에 미소 짓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느 순간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이 회복하려고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의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자괴감을 갖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남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장 뛰어난 점, 강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모습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